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여야를 막론한 처가 리스크 공격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야권 진영 내 지지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직 입당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는 더욱 견고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강론을 꿈꾸고 있을 이준석 등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로선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에도 윤 전 총장의 지지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권 진영 내에서의 지지도 상황은 이재명 32.4, 이낙연 19.4, 추미애 7.6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진영 내 지지도 상황은 윤석열 33.2, 홍준표 12.9, 유승민 7.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야권 진영 내에서 윤석열의 지지도가 여권 진영 내 이재명의 지지도보다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특히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입당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의 지지도가 과반을 훨씬 넘는 58%로 전체 야권 진영 상대 조사 때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2위 홍준표는 10.0%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의 지지세가 압도적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반면 이재명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사이에서 그의 지지도는 50.3%로 윤석열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특히 2위인 이낙연이 30.5%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 주목을 끕니다. 즉 여야 주요 정당들 사이에서의 지지도 면에서도 윤석열이 이재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당도 안 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지지도가 과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8월 말 경선 열차 출발을 통보하면서 야권 단일화는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며 윤석열 없이도 국민의힘 주자만으로 대선 승리가 가능할 것처럼 발언하고 있는 이준석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검증이 본격화되면 곧 식을 걸로 예상했던 윤석열의 지지도가 꺾이지 않고 이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시사하듯 야권의 윤석열을 대신할 뚜렷한 인물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은 높은데 야권의 다른 특별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으니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최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도 야권 진영 내 지지도는 4.0%,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5.6%로 나타났습니다. 적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선 아직은 크게 뒤처지는 수치입니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선 8분의 1 수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처가와 관련한 이런저런 의혹들이 윤 전 총장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윤석열의 지지도가 유지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처가 리스크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됐다는 어떠한 흔적이나 정황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에 네거티브 대응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윤석열 지지도 관리에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발언에 대한 이재명 등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물 만난 듯 한때 공세를 이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지난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지적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함으로써 민주당의 공세는 하루도 못 가 김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자 이재명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 발언을 일본 구구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라고 왜곡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의 이 같은 공세는 윤석열의 발언의 의미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7일 밤 기자단 알림에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답변을 해놓고 최근 정부가 다시 입장을 변경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며 검증을 요구하니 일본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측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윤 전 총장 발언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혹은 의도적으로 거꾸로 해석해 공격에 나섰다가 오히려 뒤늦게 일본과 교류에 목을 매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만 부각시키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지도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은 민주당 경선 일정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지지도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자 그간 자신의 제1공약인 양 내세워왔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슬그머니 철회 움직임을 드러냈습니다. 기본소득 공약의 황당함이 당내 주자들로부터 지적받자 슬그머니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양 내세워왔던 것을 소리소문 없이 후퇴시키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도 이재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불과 얼마 전 집 가진 사람이 죄냐고 하더니 그에 대해 당내 비판이 줄을 잇자 고가주택에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문재인의 무책임한 말바꾸기와 내로남불 행태에 우리 국민은 이미 질릴 대로 질려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아직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현재까지 내놓고 있는 메시지가 문재인 정권이 왜곡시켜 놓은 국가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지지도에 부응하는 내용들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회복 강조와 안보 외교 분야의 정상화 그리고 최근 탈원전 관련 메시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대선 경선 초이지만 윤석열의 정치권 진입은 비교적 안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